나이가 든다는 것은 참으로 기묘한 경험입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불현듯 찾아오는 낯선 고요함에 당황하신 적 있으십니까? 수십 년간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을 하고 가족을 부양하며 정신없이 돌아가던 톱니바퀴 같은 일상이 멈췄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갈 곳이 없어 멍하니 TV 리모컨만 돌리거나 베란다 밖 바쁘게 걷는 사람들을 보며 알 수 없는 소외감과 공허함을 느끼곤 합니다. 내 인생의 주요 무대는 이제 끝난 것일까? 나는 이제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까? 일상 속에서 문득문득 치밀어 오르는 이러한 허무함은 시니어 시기를 지나는 많은 분들이 깊게 앓고 있는 마음의 감기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당신이 유별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사회가 정해준 목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목록에 따라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부모로서, 어느 직장의 책임자로서 주어졌던 명확한 역할표가 사라지니 무대 위에서 대본을 잃어버린 배우처럼 막막한 것이 당연합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또 왜 이리 피곤해지는지요. 명절에 모인 자녀들과의 대화는 어느새 잔소리가 되어 튕겨나오고 오랜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도 묘한 서운함이 쌓입니다.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해가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가끔은 나의 나이와 쇠약해진 몸을 은근히 무시하는 듯한 사람들의 태도에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하죠. 고립감과 섭섭함, 그리고 의미의 상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픈 일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시야를 조금만 돌려 지구 밖, 아주 먼 우주로 한번 가져가 볼까요? 국제우주정거장의 사령관으로 활약했던 우주비행사 크리스 헤드필드는 우주선 창밖으로 지구를 수천 번 내려다보며 한 가지 깊은 통찰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겉으로 아무리 번듯해 보이고 비싼 양복을 입고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을지라도 사실 모두 각자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투쟁하고 실패하며 자신의 의미를 찾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도 내 맘을 몰라주는 배우자도 거리에서 마주치는 무례한 사람조차도 모두 불완전한 한 명의 인간으로서 힘겨운 전투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타인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서운함을 내려놓고 인간이라는 존재의 공통된 본성을 인정하며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즉 진정한 어른의 관용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타인을 향한 관용을 넘어 텅 비어버린 내 삶의 의미는 어떻게 다시 채워야 할까요? 저명한 천체물리학자 닐 디그레스 타이슨의 아버지는 과거 극심한 인종차별이 있던 시대에 체형이 맞지 않아 육상을 할 수 없다는 체육교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지 말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라고 말하며 타인의 편견을 오히려 더 크게 성취할 이유로 만들어버렸고 결국 세계적인 육상선수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노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혹은 나 스스로가 이 나이에 뭘 하겠어라고 한계를 지을 때 우리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명언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허리가 굽혀져 있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여러분의 등에 올라탈 수 없습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마치 돌멩이 아래나 나무 뒤에 삶의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처럼 수동적으로 찾아 헤맵니다. 누군가 나에게 새로운 역할을 주기를, 세상이 다시 나를 알아주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현인들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조언합니다. 삶의 의미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창조하는 것입니다. 은퇴는 삶의 끝이 아니라 남이 써준 대본을 버리고 내 손으로 직접 의미를 창조할 수 있는 완벽한 백지가 주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럼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창조할 수 있을까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이슨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루가 끝날 때 어제의 나보다 세상에 대해 아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게 되었다면 그것이 바로 의미입니다. 이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실천해 보십시오. 첫째, 새로운 것을 배우는 평생 학습자가 되십시오. 익숙했던 과거의 경험에만 머물지 말고 읽지 않았던 책을 펴고 가보지 않았던 동네의 골목을 걸으며 새로운 세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학교를 졸업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모든 것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내면은 영원히 늙지 않습니다. 둘째,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에 생채기를 낸다면 유연하게 넘어서는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고집불통인 사람, 무례한 사람을 피할 수 없다면 그들 때문에 분노하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있는 그대로 둔 채 땅을 파고 밑으로 지나가든 크게 원을 그리며 돌아서 가든 여러분만의 평안한 길을 찾으십시오. 인생의 굴곡을 헤쳐온 여러분에게는 그 장애물을 유연하게 탐색할 지혜가 이미 충분히 쌓여 있습니다. 셋째, 당신의 경험과 따뜻함을 다음 세대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타이슨 박사가 17살 무렵 진로를 고민할 때 당대 최고의 과학자였던 칼 세이건은 아무것도 아닌 고등학생을 자신의 대학으로 초대해 책을 선물하고 눈 내리는 날 집으로 초청하는 따뜻함을 베풀었습니다. 이 작은 친절이 한 소년의 인생을 바꾸고 그를 위대한 과학자로 만들었습니다. 권위로 훈계하려 하지 말고 여러분이 겪은 세상의 넓음을 조용히 나누어 주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배운 지혜로 세상을 더 깊게 이해하고 자신만의 길을 달려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나는 인류를 위해 어떤 승리를 거두기 전까지는 죽는 것을 부끄러워하겠다. 이 강렬한 묘비명처럼 인류를 위한 승리는 꼭 위대한 업적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타인에게 건넨 따뜻한 미소 한 번, 나의 마음을 어제보다 한 뼘 더 성장시킨 작은 배움 하나가 곧 인류를 향한 여러분의 빛나는 승리입니다. 자, 이제 수동적으로 삶의 의미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탐험할 시간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당신의 위대한 여정을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